순돌 투어 산리오 러버스 클럽. 수년 전까지만 해도 밤늦게까지 싸돌아다니던 홍대 길거리였는데 오늘은 대낮에 왔다. 썸네일이 낚시질이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걱정되지만 여기도 어쨌든 클럽은 클럽이다. 산리오 러버스 클럽. 실제 위치도 그 홍대 놀이터에서 힙합 클럽, 락 클럽으로 이어지는 그 길목 한쪽에 자리 잡고 있었다. 요즘에는 단독주택을 개조해가지고 샵이라든지 스튜디오로 이용하는 게 이제 예사일인 듯 하지만 이 단독주택은 원래 2018년도에 블랙핑크의 불핑하우스라고 하는 그러한 예능 프로그램의 촬영을 위해서 개조되었다가 현재 이제 산리오 러버스 클럽으로 최종 진화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곳을 이용하려면 100% 예약을 해서 이용을 해야 하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바깥에 포토존이라든지 이러한 앉을 곳은 예약 없이도 이용이 가능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지나가다가 이런 곳이 있구나 하고 들러도 될 듯하다. 이날은 주말이었는데 그래도 겨울이고 비수기여서 그런지 주말이어도 예약을 좀 며칠 전에 잡을 수 있었다. 하지만 한때는 그리고 또 성수기에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서 미리 예약을 잘 해야 하는 곳으로 알고 있다. 산리오 러버스 클럽은 일단 기본적으로 카페이기 때문에 산리오 캐릭터를 모티프로 한 여러 디저트류들, 음료들이 잘 준비가 되어 있었다. 총 2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산리오 러버스 클럽 홍대점은 1층은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곳이었고 바로 이 2층이 여러 가지 캐릭터들의 좌석으로 이용이 되고 있었다. 예상을 하긴 했지만 생각보다 더 꼼꼼하게 빈틈없이 산리오 캐릭터들로 들어차 있었다. 그리고 바로 여기가 홍대 산리오 러버스 클럽에서 가장 핫한 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산리오 캐릭터들이 다 같이 온 벽에 붙어있는 그런 방으로서 아이들의 포토존으로서 제격이야. 누군가는 보면 정신사나운 방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캐릭터의 힘이랄까? 산리오 캐릭터들이 귀엽게 모여만 있는데도 굉장히 특별한 장소가 되는 것을 보면서 새삼 캐릭터의 힘을 느끼게 되었다. 이제는 만화 영화를 챙겨보지 않는 만화 영화도 너무 예스러운 표현인가? 아무튼 이제는 캐릭터에 큰 흥미가 없는 아저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리오의 캐릭터만큼은 나름 몇 가지 종류를 잘 알고 있다. 유독 산리오 캐릭터들은 뭔가 모를 다정함이 있기 때문인 듯하다. 아무래도 이곳이 시간대별로 예약한 손님들이 들이닥치는 곳이고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주문을 하다 보니 주문한 음식이 나오는데 시간이 조금은 소요되는 편이다. 하지만 기다림의 아쉬움도 잠시 직접 이 캐릭터 음료와 디저트를 받아들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 귀여움에 미소가 지어지게 된다. 1960년 일본의 공무원이었던 츠지 신타로가 100만 엔으로 설립한 야마나시 실크 회사가 산리오 캐릭터 회사의 전신인데 그 회사가 60여 년 이상 지속된 것도 놀랍고 또 그 사이에 수조 원의 이윤을 전 세계적으로 창출하게 된 것도 참 놀랍고 신기하다. 산리오라는 회사에 이 놀라운 신화를 이룩한 장본인이 바로 헬로키티인데 가장 유명한 헬로키티는 생각보다 조금은 뒷전으로 밀려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에 유행하는 캐릭터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래도 단체 사진에서만큼은 헬로키티님이 가장 중심에서 어르신 대접을 받고 있었다. 여기가 바로 1층
이제 캐릭터 제품을 파는 곳이었는데 정말 산리오 캐릭터 제품의 모든 것을 만날 수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고, 산리오 제품을 모으는 사람들에게는 성지와도 같은 곳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 물론 가격은 굉장히 비싼 편이었는데 아무래도 여기에 있는 것들은 정품일 테니까 그러한 것들이 좀 가만히 되어야 할 것 같고, 사실 정품을 사는 게 맞다. 알리나 테무에서는 정품이 아닌 제품이 너무 많은데 값이 싸다곤 하지만 정품이 아닐 뿐더러 그 완성도조차 조악해가지고 이런 데서 아주 제대로 된 제품을 하나 사는 것도 이 산리오 캐릭터의 러버스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메뉴를 시키긴 시켰었는데 정신없이 주문을 하다 보니까 얼마였는지 기억이 안 나서 다시 체크하러 내려왔다. 전반적으로 캐릭터 드링크가 7,000원이고 또 커피는 4,000~5,000원, 그리고 따뜻한 라떼에는 이렇게 캐릭터를 또 올려주기도 하고, 케이크는 7,500원이었지만 생긴 것도 생긴 것인데 맛도 꽤 좋아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주 비싼 가격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든다. 물론 이제 여기 와가지고 너무 예쁘다고 이것저것 많이 시키다 보면 웬만한 식당에서의 밥값보다는 훨씬 더 나가게 될 것이다. 그래도 또 카페 이벤트도 있었는데 이때에는 카페의 이벤트로 L자형 홀더를 주는 것이 있어서 아주 별거 아닐 수도 있겠지만 나름 기념품도 챙기면서 추억을 오래 간직할 수 있었다. 이것이 끝인 줄 알았는데 1층 한쪽 편에 더 남은 공간이 있었다. 아무래도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화장실도 참 다정하게 느껴졌고, 그리고 한쪽에서는 또 뽑기와 스티커 사진, 이것도 스티커 사진이 아니라 인생 내 것이라고 해야 되는 건가? 아무튼 그런 여러 소품들을 또 파는 곳이 있어서 곳곳에서 여러 가지 기념할 만한 것들을 사거나 간직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다. 사실 산리오도 그간의 역사 속에서 여러 위기들도 있었다고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창업주인 츠지 신타로가 경영에서 물러나고 그의 손자인 츠지 토모쿠니가 이제 경영에 나서게 되는데, 새로운 캐릭터들로 새로운 세대들의 마음을 공략하면서 다시 한번 산리오가 또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게 되었다고 한다. 구름족의 강아지라는 컨셉이었던가? 시나모롤도 보기만 해도 뭔가 보송보송한 즐거움을 주기도 하고, 또 나의 경우에는 조금 특이하다고 생각되는 캐릭터가 쿠로미인데, 우리 때에는 캐릭터 이마에 해골이 붙어 있으면 무조건 나쁜 악당이었고, 또 그런 악당 캐릭터는 절대적으로 사랑받을 수가 없었는데, 오히려 요즘 세대에게는 마이 멜로디보다 쿠로미가 더 사랑을 받기도 하는 모습을 보면 확실히 캐릭터만의 고유한 개성에 있어서 생각이 조금 더 다채로워진 세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또 너무 귀여우면서도 이것들이 모두 일본 캐릭터여서 아쉬운 면도 없지 않으나, 이제는 네이버의 라인 캐릭터들이 또 여러 가지로 사랑을 받는 걸 보면서 우리도 부쩍부쩍 이렇게 산리오와 더 서로 좋은 면을 주고받으면서 발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의 기념품 정산, 이벤트 L자 홀더와 더불어서 카드 지갑, 배지, 그리고 큰맘 먹고 구입한 포토카드 수납 파우치였다. 이래저래 클럽에서 돈을 많이 썼지만 또 이런 추억은 영원히 가지 않을까 한다.